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침해구제 제1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사건은 뭐냐면요, 진정사건이고 법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인이 있고요, 피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참고인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참고인이 있죠. 법원 행정처가 참고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진정의 요지입니다. 진정의 요지. 그 뭐냐면 어, 이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피해자가 잠정 조치를 요구한 거예요. 못 살겠다. 그랬더니 법원이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 행위자에 관해서 그 개인 정보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잠정 조치 결정서에 유출이 된 겁니다. 이건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이제 진정을 한 거죠. 인권위원회에다가 피진정인이. 그랬더니 이제 그 답변들을 합니다. 법원하고 법원 행정처가 보시면 피진정인의 그 의사를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사소송법 여기 보시면 형사소송법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그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일반적인 근거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법상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다만 확정된 판결서에 대해서는 이러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59조의 3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지고 근거 규정을 두고 따랐으니까 판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잠정 조치 결정서 원본에 행위자 스토킹 이름 이런 것들은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해당 재판부가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잠정 조치 결정서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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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외 피해자에게 통지한 것은 위법한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위법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라 통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등록번호가 다 노출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거 읽어볼게요. 법원 행정처의 입장이도 똑같아요. 보면 여기 이제 끝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 조치 및 잠정 조치 처리 절차에 대한 예규의 규정에 따르며 이런 잠정 조치 결정서 통지 시 법원이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스토킹 행위자에게는 사법경찰관리가 잠정조치 내용 및 불복 방법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각각 통지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불복 방법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각각 통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달해주고 결정서를 그렇죠?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상 피해자는 잠정조치 결정 내용의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로서 통지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결정서 등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할 근거 규정이 없다. 잠정조치 결정서상의 개인정보를 비실명하지 않은 법원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끼리 얘네들이 지금 어떤 거냐면 위법하는 게 없다라고 이제 쇼를 한 겁니다. 이놈들이 이 부분.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인권위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할 근거 규정이 없는 바 피진정인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법 39조 1항 2호에 따라 주문 이항과 같이 기각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위법한 게 아니다. 그래서 기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취해요. 자,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을 얘기를 하는데 3조하고 23조예요. 민감정보 처리의 제한. 근데 이 적용 그 법률이 잘못 적용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인권위원회가 법리 오해를 상당히 심각하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봅시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뭐 이렇게 23조가 있고요. 일단 24조를 한번 볼게요. 내용이 좀 똑같다고 하거나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개인정보 처리자면 법원이라든가 이제 경찰서죠. 예.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예요.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인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같은 경우죠. 정보 주체에게 15조 2항, 호 또는 17조 2항의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하나여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법령에 없잖아요.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리할 수가 없고, 처리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명히 그 정보의 주체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1항 1호에 보면 정보의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1항의 각 호에 따라 고유 이제 식별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해야 하는 겁니다. 예. 처리를 하더라도 암호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법령에 명백히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하나요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하더라도 마스킹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처리 규정이 없거나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보의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적용 법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송달 받을 권리는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할 근거 규정이 없대.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라는 규정이 없대. 그러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가 없잖아. 그죠?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가 없고, 예? 처리한다고 하면 정보의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히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인권위원회가. 적용 법조항도 결정서에 뚜렷하게 박아놓지도 못하는 놈들한테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국민은 도대체 저 인간들이 무슨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지?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스토킹 행위자가 있어요. 나를 스토킹을 해요. 못 살게 굴어. 그 열받으니까 얘도 스토킹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둘 다 개인정보를 갖다가 유출해가지고 서로 싸움 붙여? 이런 행위들을 하고도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나요? 정말 이런 결정문은요, 국민의 무식함을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보내는 그냥 결정문인 거예요. 국민을 전 생각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차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라든가 판사들, 법원에 있는 애들이 법 왜곡이 매우 심각해요. 누구 말대로. 어찌 보면 민주당 위원 애들이 법 왜곡을 많이 하고 있다. 판사들하고 검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또 저도 겪어본 경험에 의해서 동의를 합니다. 자,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